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 나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9돌세 점하여 동지와 그리고 라오스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건국 이후 라오스 인민은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올바른 용도 밑에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4년 12월 2일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9돌세 점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시수리 동지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엄을 모신 꽃바구니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1월 28일 라오스 외무성 일꾼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9돌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12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역사적인 군마 행군을 단행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한 자옥을 따라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 행군 대우가 날을 따라 늘어나는 속에 지난 11월 초부터 올해 겨울철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답사 행군 대우에 뒷이어 전국의 혁명 사적부문 일꾼들이 백두의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갈 계승의 열의한 것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 행군 대우들에서 온 나라 인민은 몸소 백두의 생문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우리가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하고 빛내나가야 할 백두의 혁명정신을 천만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겨울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 전통교양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백두대지는 혁명 전통교양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혁명의 제보들로 가득 찬 대로천 혁명박물관과 같다고 백두대지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위대한 수련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 염원이 깃들어 있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의 녹시 깃들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 전통 교양을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억으로가 아니라 대중에게 삶 체험으로 간직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지고 박력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혁명 앞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당의 사상 진지, 혁명 진지, 계급 진지를 허물어 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때일수록 백두의 혁명 전통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놓는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군마 행군길에 오르시오. 우리가 영원히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할 필승의 사상 정신적 무기를 남겨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용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 미령 사령배에 나붙기던 붉은 길을 숭엄히 바라보시며 저 붉은 길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 생이 오려 있다고, 우리 혁명이 겹사에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수령님의 사상가로서니 얼마나 위대하고 정당한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변색을 모르는 붉은 기와 함께 후세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은 천만의 가슴마다에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로 혁명의 전치물을 지켜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체한 길로만 가야 하겠는가 하는 각오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꽃피는 봄날의 백두대지에 오면 백두산의 녹과 기상을 알 수 없다고, 손발이 시리고 귓부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봐야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 수 있고 또 그 추위가 얼만큼 혁명력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들을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운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군마 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전적지 답사를 형식적으로 관광식 유람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항일 유격대들이 겪은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간곡한 것이었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의 지휘소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 활동가들로 준비하려면 누구나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한 백두산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해야 할 것은 백두의 혁명 전통이며 100년, 1000년 후에도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 전통이라고 하시며 앞장서 해초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한 자옥을 따라 온 나라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 행군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습니다.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들에서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의 한길을 이어갈 필승의 맹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붉은 길을 높이 들고 백두의 혁명력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백두 혁명전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성스러운 군마 행군길을 따라 지난 5년간 연 3,000여 개의 단위와 단체들에서 15만여 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을 진행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승리에 이바지하며 어떠한 난관도 지금 우리 인민은 혁명 선열들의 순간 몫을 영원한 사상 정신적 기둥으로 새겨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력을 기어이 완수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단중왕의 용도 따라 올해를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온 나라 청년들의 애국적 열의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는 속에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상교양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위력을 증폭시키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송환의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노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건설의 여건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송환의 청년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미덕과 미풍을 널리 소개해서 모든 청년들을 정말 당이 바라는 진짜백의 요래의 청년들로 또 애국 청년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당이 부르는 곳에 얼마 전에도 송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와의 상봉 모임을 조직해서 송환의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진짜 애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나의 속을 곱게 채우던 기관차를 가리키면서 이제 기관차가 되었으니 이를 도달해서 우리 경리하는 아버지 오신께서 하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고조 국면,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애국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황해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새 세대들을 열렬한 애국 정신을 체질한 참다운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조국을 피로써 지켜 싸운 전쟁 로병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학생들의 가슴 속에 고향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당과 조국을 먼저 아는 참된 혁명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소년들이 학교 구내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애국심과 근면성을 키우고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촌 제사공장 분초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연역 서계실 참가를 비롯해서 사상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해서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공장의 전세대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차시시어 명주실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릴 때 대한 현지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전세대 노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지도 가업을 간수하기 위해서 긴장한 생산을 벌려서 6배로 높아진 명주실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합니다. 분초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한 직종에서 38년간 방직공으로 일해온 공은 방직공 리구마 동지를 비롯한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도 자주 조직 진행해서 공장 안의 모든 청년들이 인생의 하루하루를 애국과 헌신으로 이어온 전세대 노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대를 떠나는 그런 종업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저름을 이겨내면서 경기하는 장모님이 현지 말씀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조사 사작업반이 제일 먼저 장모님 현지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동무들도 우리 전세대 노동계급처럼 그런 마음. 전세대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해서 조업일의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공장의 청년들은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증산의 동음을 계속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훈 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위대한 당중앙의 허소를 높이 받들고 당원연대 전투원들이 량강도 피해복구 전역으로 달려나간 때로부터 110여일이 흘렀습니다. 현지방송 군전대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하루빨리 인민들의 세보금자리를 일떠세울 드높은 열이 안고 초리아전을 벌이고 있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산림집 외부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고 내부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망공의 날짜가 가까웠다고 해서 속도 일면에만 지치면서 질을 헐세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게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는 수재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될 그 기쁜 시각을 앞당기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리에서는 질 재고를 틀어지고 설계상 요구와 공법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또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내부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 만난 박광철 라선시 당원대대 참모장은
처음 길을 내고 기초 작업을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완공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 데는 운전사들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대가 혁신자로 자랑하는 운전사 오명환, 오진영 동무들입니다. 이들은 부자간인데 지난해 농촌 살림집 건설 때도 그러했지만 여기 피해복구 건설장에서도 어려운 수송과제가 제기되면 남먼저 나타나서고 또 수많은 예비 부속품도 자체로 마련하면서 차종비를 깐지게 해서 공사에 필요한 물동 수송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사수선의 최전방에서 다음 주간의 의도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의심과 혁신적인 일본세에 의해서 전반적인 공사는 활기 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을 오래전에 결속할 드높은 요리 안고 군민건설자들이 완공의 날을 향해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변대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단천발전소 건설 4단 지휘조에서는 화손식 정치 사업을 앞세우면서 미진된 갱들의 물길굴 피복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킬로미터의 물길굴 공사를 끝낸 데 이어서 세대상 건설에 진입했던 대흥무역지도국 2호단위의 지휘관 건설자들이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연속 공격전을 들이대서 맡은 대상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석했습니다. 당 결정을 주거나 사나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질 보장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공사 과제는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을 제2일에 결속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군민건설자들의 드높은 애국적 열의에 의해서 완공의 시각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투쟁 목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 분기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전력에 대한 수요가 보다 높아지고 있는 속에 많은 단위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한와투의 전기라도 경력 아껴 쓰고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빛 발전소들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략형, 부지 전략형의 원칙에서 현존 건물들의 옥상이나 벽면을 이용해서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옥상에 건설하면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생산지가 곧 소비지가 되고 배전망의 도중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합해 본 데 의하면 한 개의 건물의 옥상을 2,000평방미터로 봤을 때 한 달의 생산량은 25,000kWh, 1년이면 거의 30만 kWh가 되는데 이건 작지 않은 양입니다. 우리는 지방발전 2중 10중 체계 요구에 맞게 현재 이들은 산간지대마다 해비침 조건이 각이한 특성에 맞게 태양빛 전지판들의 배치와 구조적 안정성, 각도 문제 등 설계와 시공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각 지방들로 도입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단 사업국 승용차 수리사업소에서 전기 절약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태양빛 발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발전 체계 김윤철 부원의 말에 의하면 사업소에서는 150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해서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서만도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남은 전기는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황해남도 이동통신관리소에서는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왔지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소를 개건하면서 태양빛 전지판을 6배 이상 확장하고 0.8kW 이상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시간당 10kW 이상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하루에 8시간 이곳 도이동통신관리소에서는 앞선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는 등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서 업무 활동과 종업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서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살육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 중부에 위치한 피난민 거주지를 관역으로 정하고 여러 대상물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28일 하루 동안에만도 27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تحت اطلاق النار تحت الجدايف يعني ما كانش حد معشم على حاله انه يطلع سالم من هالاجتياح اعتقلوا ابنائنا يعني اخذوا من ابنائنا وجاي جينا في مكان مش لاقيين فراش مكان مدمر محروق نظفناه قعدنا 3 ايام نجيب عنه ردم اشجار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1월 29일 폭우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8만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타이와 국경을 인접한 동북부 지역이며 이번에 발생한 큰 물이 지난 시기 발생했던 큰 물에 비해 더 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장마 기간에 5 내지 7차례의 강한 폭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타이의 남부 지역에서 11월 29일 폭우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개 주에서 큰 물이 나 4명이 목숨을 잃고 24만 세대 이상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면서 큰 물과 산사태를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주의 여러 지역에서 큰 물과 산사태로 피해가 났습니다. 11월 28일 현재 27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행방불명됐으며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살림집과 사원들이 파손되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태에 묻힌 차량들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설 부문에서 개발 도입되고 있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립식 벽돌 타일입니다. 이 타일은 불수강으로 된 고정틀에 교차식으로 끼워놓는 방법으로 조립식 타일판을 만들어 벽체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벽돌 타일은 조립이 매우 간편한 것으로 해서 건설 현장들에서 벽체 축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음벽판입니다. 목재 섬유로 만든 이 방음벽판은 55dB까지의 소음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벽판은 방음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서 도시 특유의 소음 공해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의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월의 기온 변화가 심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간 적었으며 해비침률은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으며 동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샌바람, 소리, 우박, 짙은 안개와 같은 자외선 기상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기온 상태를 볼 때 기온 변화가 심했지만 전국 월 평균 기온은 5.1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높아서 지금 계절치고는 비교적 더운 날씨였습니다.
다음으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전국 월 평균 강수량은 34.5mm였는데 이곳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었고 특히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는 량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전국 월 평균 해비침률은 54%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앞으로 4일부터 9일까지 기간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날씨가 추울 것이 예견되는 것만큼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부터 주룩해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흐렸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5 내지 9m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3.9도,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3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이고 령천, 령윤, 명천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생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남도, 남포시와 은파를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 증산, 대동에서 개었다가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바람이 불고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의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의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과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로 높겠으며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과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6일이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